안녕하세요. 성산케미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전일 거래 대비 거래대금 상승률 중에서 이 상위권에 있는 10위 안쪽에 있는 종목 중에 관심 종목을 가져봐야 될 것 중에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 영상에선 IIK 여러 가지를 봤고요. 또 유니슨 이런 종목들을 봤고, 이번 시간에서는 SV인베스트먼트, 바이넥스, 동국 SNC, 계양전기를 이렇게 살펴볼게요. SV인베스트먼트는 이문매도 관련주인데, 이 이문매도 관련주들이 조금 시장에서 조금 많이 움직여졌어요. 금요일날. 또 바이넥스 흐름이 좋았고, 계양전기는 또 이제 미국의 포드사가 이제 30일주 전기차에 올인한다는 소식에 이 관련주력에 력 있어서 급등을 해서 이런 종목들에 관해서 차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이 채널에 가입하시면 다양한 혜택이 있어요. 또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아무 곳에나 남겨주시면 시간이 되는 날 정석권 영상 제작해서 올려드릴게요. 먼저 동국 SNC를 살펴볼게요. 동국 SNC를 살펴보면 풍력 관련주죠. 어제 유니슨도 마찬가지로 풍력 관련주들이 되게 핫했는데, 유니슨도 보시면 이렇게 아주 굉장히 핫했죠. 어제 상승률이 고가가 한 25%대까지 상승하는 이 선화권 해상풍력 관련해서 이렇게 이슈가 있는 두 종목입니다. 유니슨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가가 한 19%까지 갔다가 종가가 이제 11%대 마감을 했는데, 이 친구 꼬리가 달리긴 했어도 일봉에서의 이 거래대금과 거래량을 보면 이 앞에 있는 작은 거래량 이 정도는 다 잡아먹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조용하게 조정받는 이 구간, 그러니까 20년도 9월 달에 이렇게 큰 상승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거래량 없이 이제 지지부진하게 이제 조용히 있다가 거래량이 빵 터졌습니다. 자, 월봉 H를 보면 낮지는 않죠. 이 추세의 이제 하락이 아주 먼저 확정이 된 10개월선을 이탈하면 안 되는데, 이 친구가 이 10개월선을 이탈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모습까지 보여줬었어요. 그러다가 이번 달에 이제 10개월선을 이제 깨지 않는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돌아 나갔습니다. 5개월선까지 회복하는 상태인데, 이 친구는 추후에도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물론 저런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한번 급등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주식이 안정적으로 10개월선이나 5개월선에 안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한번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고요. 주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중기 추세 최초의 하락이 확정이 되는 이렇게 5주선을 이탈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눌림목이 심하게 생겼죠. 주식은 처음에 5주선을 깰 때 굉장히 긴장해야 돼요. 깼다 복귀했다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또 이제 금방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조정을 받는, 특히 이격이 모인 상태에서 깔끔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저번 주에는 한 주 동안 이렇게 조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 밑에 이제 튼튼한 10개월 선, 월봉에서 이제 10개월 선이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 자리를 잘 지켜줄 수 있었고요. 자, 일봉에서 이상을 끌고 오면 이제 이 친구가 월봉에서 5개월 선 회복 해줬는데 여기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또 이렇게 저가인 1,100원부터 고가 11,000원까지 벌써 10배 가까이 실현해 놓은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기는 해요. 물론 1,100원에서 20배인 2만원도 갈 수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전 고점까지의 목표가를 삼는 게 좋겠죠. 순간 슈팅이 나와도 여기까지만 가도 벌써 밑에서 10배인 거고, 이 주식은 지금 7,000원짜리가 만원 됐던 게 12,000원짜리가 7,000원짜리가 된 게 아니고요. 1,100원짜리가 아직도 7,000원짜리인 겁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앞에 있는 모든 거래를 싹 잡은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제 이 황금일선을 기준으로 21선을 기준으로 더 이상 밑으로 밀리지 않아야 돼요. 21선 기준으로 밑으로 밀리지 않아서 5일선이 따라 올라가서 골든크로스가 형성이 돼야 되고, 이 공간에 이제 많은 매물대가 있죠. 즉 1,100원짜리가 12,000원 가는 이렇게 엄청난 급등을 시현했기 때문에 여기 공간에 대한 많은 큰 매물대들이 있어요. 따라서 저 매물대를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으니까 여기서 또 한번 슈팅이 나온다면 이 정도쯤에서 한번 분할 매도라든가 차익 실현 정도 하는 게 이렇게 나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21선 밑으로 깨져서 5일선과 11선을 딛고 돌아나가면 이쯤에서 조용히 이제 분할 매수 관점, 그리고 전저점 밑에는 바로 매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월봉에서 아주 낮은 위치가 아니고 이제 10개월선을 딛고 돌아나가는 위치기는 해요. 사실 풍력 관련주들은 앞으로 대세기는 한데 원체 그 이슈로 인해서 벌써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 여부가 중요하고, 여기에는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친구를 신규로 진입하신 분이라면
21선 이 자리를 잘 짚고 돌아 나간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 전고점 근처에서 한번 차익 실현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다음은 계양전기입니다. 계양전기가 이 포드사가 그 32조 가까운 돈을 이제 전기차가 올인하기로 했죠. 근데 계양전기가 그쪽에 관련주로 좀 엮여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월봉의 추세에 이제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월봉에서 이렇게 엄청 높은 위치는 아니죠. 높은 위치는 아니지만, 이 친구가 월봉의 이 추세가 이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추세를 하다가 이제 하향한 이 지점이 있어요. 이 점이 언제냐면 바로 요때입니다. 요걸 기준으로 정확하게 딱 나눠 놓으면, 이날을 기준으로 우하향의 길을 걸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제 물린 이 매물대가 있고, 이게 변곡점 형성이 됐는데, 그 자리를 이렇게 거놓으면 이렇게가 됩니다. 이 자리가 되죠. 따라서 이 친구가 이 어깨까지 가는 과정에 자꾸 이렇게 이제 꼬리를 다는 게 바로 저런 이제 매물대 소화 과정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친구는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면 6,000원대까지 이렇게 보이고요. 6,000원대까지 갔다 이 자리를 뚫고 안착해주면 비로소 다시 한번 이 자리가 지지선에서 한 번 더 슈팅할 수는 있지만 이 자리 맞고 떨어지면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주봉에서 보시면 중기추 하락이 확정되는 5선을 깬 게 저번 주고요. 그러면서 10주선까지 밀렸죠. 5주선을 깨면 이제 10주선 근처까지 밀리게 되는데 10주선을 어째 강하게 뒷골을 하면서 이렇게 5주선까지 회복을 해줬어요. 자, 이렇게가 됩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이 있죠. 이때부터 상승을 하다가 이날을 기준으로 툭 꺾였는데 이러면서 여기 살짝 매물대와 또 이제 변곡점이 형성이 됐어요. 이렇게가 되죠. 이제 이 자리 위에서 출발했어요. 시가를 상당히 좋았었는데 시가를 이 자리에 출발하고 딱 밑에 황금선 찍고 돌았었는데 이 친구는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가 됩니다. 이 뚫어놓은 변곡점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야 이 자리가 새로운 지지선이 되고 이 자리를 새로운 지지선으로 만들 때 비로소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는데 이 자리는 이제 주봉의 5선이 따라 올라가면 아마 5선 자리가 될 거예요. 즉 5수선까지 꼬리 달고 밀렸다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기서 그냥 급상승이 나오면 그냥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막 또 6, 7%씩 떼어서 막 점프하고 올라갈 때 쫓아가 사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쫓아가 사지 않아도 며칠 기다리면 반드시 사야 될 타이밍과 매수를 주니까 절대적으로 쫓아가 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바이넥스를 볼게요. 자, 바이넥스의 거래대금의 변화를 보면 굉장히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인데 이게 거래대금 상위가 보다는 이 거래대금의 이제 직전 대금, 그러니까 전일 대금의 거래량에 비해서 거래대금에 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걸 의미해요. 즉 거래대금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전일 대비 늘어났다는 얘기는 뭔가 변화가 감지된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거래대금 직전 대금 거래대금을 보시면 보통 이렇게 120억 정도, 700, 3,700 5억, 10억, 100억, 120억 정도 거래되는 종목이 1,100억 가까이 거래가 됐죠. 즉, 거래 대금이 한 10배 정도가 늘었어요. 거래량이 10배가 느는 건 아닌데, 거래 대금 한 10배 정도가 늘었고, 거래 대금 10배가 늘었다는 얘기는 이 종목에 뭔가 수상한 패턴이 이제 감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꼬리 달고 떨어졌는데, 바이넥스 특징이에요. 저 꼬리 달고 떨어지는 거. 왜 그러냐면, 이때 형성된 20년도 11월부터 20년도 12월 11일까지 형성된 이 변곡점이 하나가 있는데 5일선 대한 변곡점이 옆으로 이렇게 길게 갔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여기에 매물대라는 게 쌓이게 되는데 이 매물대로 인해서 벌써 이때 한번 21년도 1월달 그리고 이렇게 7월달 또 요번에도 한번 맞고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매물대 소화 과정이 끝나면 이 친구는 굉장히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 자리가 바로 3만원대가 돼요. 자, 월봉에서 보시면 바이넥스는 제가 하도 영상을 찍어드려서 이렇게 중요하게 지켜야 될 자리가 하나 있어요. 보시면 이제 이날 이 15년도부터 16년도까지 이렇게 중요하게 자리 잡은 이게 그 매물대가 있는데 이 매물대를 바로 20년도 8월 달에 강한 거래량을 실어서 뚫었죠. 이게 강한 거래량을 실어서 뚫었다는 얘기는 이 자리를 깨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이틀하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고 최초의 5개설이 끌 때 장기 추세 조정이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5개선을 깨면서 2달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10개월 선을 잘 디디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순간 급등할 확률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일봉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 매물대 수화 과정이 다 끝나면
아마 강한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옆으로 가고 있는데 이 5주선의 회복이 좀 급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바로 2월 15일 저번 주죠. 이렇게 5선 회복해 줬기 때문에 다음 주에 5선 위에서만 출발해 주면 슈팅 나오면 한 번만 34,000원, 35,000원 또 이제 4만 원까지도 슈팅 나오고 상황 나오고 한번 날아가면 저렇게 될 수 있겠죠. 이 주식을 일단 전저점인 24,000원부터 23,000원대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친구는 꾸준히 이 자리에서 모아가서 이렇게 수익 내고 나오시는 게 제일 좋고요. 물론 주식은 신도 모르는 거고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바이넥스는 향후 미래 가치도 있고 성장성이 좋은 회사라 회사만 놓고 보면 좋은 주식이죠. 하지만 주식은 수급에 기인하기 때문에 일단 깨야 될 자리를 안 깨는 게 중요해요. 즉 23,000~24,000원대 이 자리 이탈하지 않아야지만이 이 친구는 추후에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SV 인베스트먼트를 볼게요. 시장에서 그 이음매도 관련주가 살짝 핫했었는데 금방 그 거래대금 변화를 한번 보면 SV 인베스트도 이 거래대금에 살짝 변화가 생겼는데 자 보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 2,000개 중에 이제 상위에서 이제 움직이는 것들만 이렇게 이제 거래대금 이 순위를 자주 봐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그 증감률을 많이 보는데 이 증감률을 보는 이유가 이 전일에 비해서 이제 거래대금이 변한 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보통 이제 다 투자자들마다 틀린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증감률의 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직전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거래대금의 변화가 있었는가가 중요한데 자,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40억 정도 이렇게 이제 직전에 거래가 됐었는데 이번에 그 거래대금 터진 게 그 590억이에요. 이 보통 40억 거래된 게 이제 590억이면 10배 더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래대금 증가율 상위와 있는 거죠.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는 이 종목이 추후에 어떤 변화가 보이는 건데 일단 조정권에는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주봉도 깨놨고 조정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조정의 끝이 있어야 상승을 하겠죠. 주식이 언제까지만이 상승하진 않듯이 또 언제까지만은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이 끝나는 시점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보시게 되면 월봉 보통 주식이 조정을 받을 때 바이넥스도 그렇고 이제 셀리버리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10개월 선이 이탈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건 조금 위험했어요. 이렇게 다중바닥을 잘 그려놓고 5개월 선을 다 한 번도 이탈 안 하다가 저번 달 이탈을 했는데 이 최초에 한 번 이탈한 것까지는 조정권으로 이해가 되는데 10개월 선까지 깰 뻔해가지고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일봉에서 그날이 이 자리죠. 보시게 되면 이 자리가 되는데 이 자리 때문에 위험했어요. 이 전저점 그러니까 전기모터 사업 관할을 인수하면서 이제 경영을 직접 한다고 그래서 이제 상한가를 실현을 했는데 임매도 관련주로 급상승하던 이 10월 달부터 이 10월 달 이때 엄청난 이 매물대가 약간 쌓이면서 이쪽 매물대가 있어요. 이 친구가 해서 이 매물대를 맞고 이제 뚝 떨어졌죠. 오늘 가격 중에 깊었는데 이 마지막이 반전 신호 전에 여기서 이게 10개월 선의 끝을 이탈하는 바람에 이제 추사가 끝났나 싶었는데 그때부터 살간 옆으로 가서 제가 이 자리를 깨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황금일선 돌파. 그러고 수급일선인 60일선까지 돌파하려다가 이제 실패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생긴 거죠. 자, 거래대금 변화가 생겼는데 아직 이 친구가 5주선 회복을 못 해줬어요. 자, 5주선 회복과 10주선 회복을 해줘야지 추세가 드디어 상향으로 돌아서는 건데 아직은 경계 상황에 있는 거고요. 거래대금이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누군가 돈이 들어왔으면 다음 주에 그리고 3거일이라는 짧은 거래일에도 5주선 돌파 안착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0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요. 10개월 선을 저번 주에 찍은 이 저점,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 친구 이 근처에서부터 다시 또 매수가 가능한 그런 친구게 돼요. 손절 라인 있고로 매수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손절 라인 근처에서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손절이 엄청 짧다는 얘기죠. 그만큼 최소한의 손실로 나올 수 있고 그만큼 또 올라갔을 때 수익이 크기도 합니다. 이게 주식을 사실 때 항상 중요해야 될 게 쫓아가 사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뇌동매매라고 그러죠. 이렇게 쫓아가 사지 않아야지만이
언제든지 살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급등하지 않은 주식도 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3,000포인트, 1,000포인트를 찍고 내려오는 바람에 종목들이 이제 위에서 꼬리 달고 떨어진 종목들이 많아요. 그때 매물대 때문에. 해서 요새는 특히나 꼬리 다는 종목들이 많아서 절대로 이제 장중에 막 4%, 5%, 막 8%, 10%씩 뛰어나가는 거 이런 거 잡으시지 마시고 음봉으로 떨어져서 지지선을 잘 지키고 있는 것들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훨씬 확률적으로도 좋고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내동 매매는 많이 위험해요. 자, 이상 동구 SNC, 계양전기, 바이넥스, SV인베스트먼트가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